저 나가서 혼자 살려고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습관은 30년이 넘도록 몸에 밴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정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서둘러 학교에 갈 필요가 없었다. 어제가 마지막 수업이었고 오늘부터는 진정한 은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민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65세의 나이에 맞이한 이 새로운 인생의 장은 그녀에게 설렘 그 자체였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펼쳐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해 보였다. 민정은 서둘지 않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평소라면 급하게 아침을 해치우고 집을 나서야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커피 원두를 직접 갈아내려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원두가 갈리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커피가 드리퍼를 통해 떨어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첫 모금을 마시며 민정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들을 떠올렸다. 학창시절 미술반에서 그림을 그리던 기억, 교직에 몰두하느라 접어두었던 화구들, 그리고 언젠가 떠나고 싶었던 여행지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었다. 여행 계획부터 세워볼까? 민정은 노트를 꺼내 여행하고 싶은 곳들을 적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유채꽃밭,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들, 강원도의 맑은 계곡물, 그리고 언젠가는 유럽의 미술관들도 둘러보고 싶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직접 보고 반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오전 시간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꿈을 그리며 보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민정의 마음은 가벼웠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늘 남들을 챙기고 학생들을 돌보느라 바빴던 자신에게도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했구나 싶었다.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들러 수강 신청을 했다.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수채화 강자와 서예 교실에 이름을 올렸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과 근황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모두들 민정의 은퇴를 축하해 주었고 이제 정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며 부러워했다. 저녁 무렵 민정은 혼자만의 산책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 다닐 때는 항상 시간에 쫓겨 빨리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었다. 동네 골목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화방을 발견했다. 쇼윈도에 전시된 수채화 작품들을 보며 민정은 다시 한번 설렘을 느꼈다. 내일 당장 화구를 사러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붓을 잡은 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하루하루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시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선택권이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민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은퇴 첫날의 설렘과 함께 민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퇴 일주일째, 민정은 오전에 화방에서 산 새 화구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한편에 작은 이젤을 세우고 물감과 붓들을 정리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 수채화 첫 수업이 있었다. 30년 만에 다시 붓을 잡는다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뭘 하고 있는 거야?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창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 같았다. 민정은 밝은 표정으로 남편을 맞았다. 여보, 그림 그리려고 화구를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로 했거든요. 창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이젤과 화구들을 쳐다보며 혀를 찼다. 아, 또 시작이네. 은퇴했다고 놀겠다는 거야? 놀겠다는 게 아니라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창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 그림 그려서 뭐가 될 건데? 돈이라도 되나? 돈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좋아하는 일이면 다야.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데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려고. 창수는 화구들을 손으로 툭툭 치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정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에요. 집안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너 은퇴했다고 해서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빨래, 청소, 요리. 이런 걸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림이라니. 민정은 어이가 없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다니. 여보, 제가 언제 집안일을 소홀히 했나요? 일하면서도 집안 살림 다 도맡아 해왔잖아요. 도맡아 해왔다고. 그럼 왜 이 집이 이 모양이야? 거실 구석에 먼지 쌓인 것 좀 보라고.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 곰팡이 핀 것도 언제 치울 건데? 창수는 집 안 곳곳을 가리키며 트집을 잡았다. 민정이 보기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었지만 창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요리도 마찬가지야.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놓고. 이제 시간도 많아졌으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해봐. 그림 그릴 시간에 요리책이나 보라고. 민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은퇴 후 첫 일주일 동안 느꼈던 자유로움과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여보,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좀. 제 인생.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이 어디 있어.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그림 그려봤자 누가 알아주나.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창수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정은 혼자 거실에 남아 화구들을 바라보았다. 아침에 그렇게 설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문화센터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이기적인 것일까?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일까? 오후 2시 수업 시간이 되었지만 민정은 결국 집에 있기로 했다. 화구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수업을 빠뜨리는 것이 아쉬웠지만 남편과의 갈등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창수가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다며 나간 사이 민정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었다.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유로운 은퇴 생활은 꿈에 불과했다. 현실은 여전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뿐이었다. 그 후 한 달이 흘렀다. 민정의 하루는 창수의 잔소리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났다. 아침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일과였다. 민정아, 아침 차리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사람 잠을 다 깨우네. 민정은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 했지만 창수에게는 모든 것이 시끄럽게 들렸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심지어 발걸음 소리까지도 불만의 대상이었다. 죄송해요. 더 조용히 할게요.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한때는 당당했던 목소리가 어느새 작아져 있었다. 그리고 이 밥은 뭐야? 어제 밥을 또 데워서 주는 거야? 밥솥에 새로 해놓은 밥도 있는데 왜 묵은 밥을 주냐고. 밥솥에 있는 건 점심용으로 해둔 거고 이건 어제 밥이 아니라 새벽에 새로 한 거예요. 새로 했다고? 그럼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물 조절을 제대로 못했나? 창수는 숟가락으로 밥을 툭툭 치며 불만을 표했다. 민정은 자신도 같은 밥을 먹고 있었는데 멀쩡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을 하면 잔소리가 더 길어질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창수가 거실로 가자 민정은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은퇴 후 여유로운 아침을 꿈꿨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 민정아, 신문이 왜 아직도 안 들어왔어? 거실에서 창수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민정은 손을 닦고 현관으로 가서 신문을 가져왔다.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요즘 너무 늦게 와. 신문사에 전화해서 항해 좀 해봐. 네, 알겠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문 배달 시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까 싶었다. 오전 10시경 민정이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여기 먼지 좀 봐. 구석구석 제대로 안 닦았네. 나이 먹고 눈이 어두워졌나? 창수는 손가락으로 찬장 모서리를 문지르며 먼지를 확인했다. 민정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창수의 눈에는 미세한 먼지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소파 쿠션은 언제 털었어?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제 털었는데요. 어제 털었다고? 그럼 왜 이 모양이야? 제대로 털지도 못하면서. 빨래도 마찬가지야. 내 셔츠 보라고. 목 부분이 누렇게 변했잖아. 세탁 비누라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은 창수가 가리키는 셔츠를 보았다. 10년도 넘게 입은 셔츠였는데 목 부분이 누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창수에게는 그것도 민정의 잘못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이 반찬들은 뭐야? 어제도 똑같은 반찬이었는데. 나물만 자꾸 해놓고. 고기 좀 해줘, 고기. 어제 불고기 해드렸잖아요. 어제 그게 불고기야. 고기가 질기고 양념도 싱거웠어. 요리 좀 제대로 배워. 텔레비전에서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봐? 민정은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창수에게는 항상 부족했다. 간이 짜면 너무 짜다고 싱거우면 너무 싱겁다고 불평했다. 오후에는 빨래를 널다가 또 야단을 맞았다. 빨래를 왜 거기에 널어? 그 자리는 햇빛이 잘 안 드는데. 그리고 내 양말이 어디 갔어? 분명히 빨래 바구니에 넣어뒀는데. 양말은 여기 있어요. 아직 마르지 않아서. 마르지 않았다고? 어제부터 널어뒀는데 왜 안 마른 거야? 다른 빨래는 다 말랐는데. 창수는 민정이 하는 모든 일에서 문제를 찾아냈다. 화분에 물을 주면 너무 많이 줬다고, 텔레비전 볼륨을 조절하면 너무 크다거나 작다고 불평했다. 저녁 무렵 민정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저녁은 뭐야? 또 찌개야? 다른 건 못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요리를 하던데. 된장찌개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내가 언제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했어? 가끔 먹는 건 좋지만 맨날 찌개만 끓이면 어떡해. 민정은 어이가 없었다. 며칠 전에 분명히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벌써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도 잔소리는 계속됐다. 이 방 온도는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온도 조절 좀 제대로 해. 전기세만 나온다. 조금 낮출게요.
그리고 내일은 내 친구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집 정리 좀 제대로 해라.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민정은 이미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뒀지만 내일 또 한 번 대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창수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쪘어?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내일부터 산책이라도 해.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하루 종일 쏟아진 잔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창수의 눈에는 잘못된 것 투성이었다. 한때는 존경받는 교사였고 자신만의 가치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비난과 잔소리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민정은 그 현실이 너무나 슬펐다. 어느 날 오후 민정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차올랐다. 65세의 나이에 혼자서 이런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하지만 창수는 함께 나가자는 제안을 할 때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창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벌써 4시가 넘었잖아. 마트에 사람이 많아서 좀 늦었어요. 민정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하며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다. 등이 아팠지만 바로 장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유는 왜 이 브랜드를 샀어? 내가 저번에 이 우유는 별로라고 했잖아. 저번에 사온 건 이 브랜드였는데요. 괜찮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분명히 다른 브랜드였어. 너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무엇을 말해도 자신이 틀렸다는 결론만 나올 뿐이었다. 냉장고에 우유를 넣으며 민정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언제부턴가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표정도 어둡게 변해 있었다. 한때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날 저녁 창수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옛날 제자 하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기억하세요? 민정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지수는 1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로 특히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던 학생이었다. 지수야.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지내니? 선생님 덕분에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셔서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수의 밝은 목소리에 민정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밀려왔다. 제자에게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던 자신이 정작 자신의 꿈은 남편의 반대에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선생님도 그림 그리고 계시죠? 은퇴하시면 꼭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시잖아요. 민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야, 그게 아직은 선생님 꼭 그림 그리세요. 선생님만큼 그림을 사랑하는 분은 없었어요. 저 개인전 열면 꼭 초대할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민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제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림을 사랑한다고? 정말 그랬을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았다. 그날 밤 창수가 잠든 후 민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화구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다.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붓들과 물감들이 그대로 있었다. 손에 붓을 들어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의 설렘,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이 가장 좋았던 기억,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포기했던 일, 그리고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며 느꼈던 보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민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창수의 잔소리에 눌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민정은 우연히 동네에서 옛 동료를 만났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순이었다. 민정아, 어떻게 지내? 은퇴 생활 어때?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민정의 대답이 힘이 없자 순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문제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순이는 눈치가 빨랐다. 카페로 가자며 민정의 손을 잡았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창수 씨 때문에 힘든 거야?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창피해서 차마 말하기가 어려웠다. 민정아, 우리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결국 민정은 지난 2달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것,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잔소리, 자신을 마치 가사 도우미처럼 대하는 것들. 순이는 듣고 있던 중에 화가 났는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민정아, 그게 말이 돼? 당신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 후에 취미 하나 못 갖겠다는 게? 그리고 하루 종일 잔소리나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 게? 하지만 우리 나이에 나이가 뭐가 문제야? 우리 이제 겨우 65야. 요즘 세상에 65면 아직 젊은 축에 들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다 그런 식으로 보낼 거야. 순이의 말이 민정의 가슴을 때렸다. 민정아, 당신 정신 차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왔잖아. 그런데 왜 집에서만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아?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순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잔소리를 듣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사는 삶.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것뿐이었다. 민정은 결심했다. 변해야 한다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후 민정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집부터 알아봐야겠어. 민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다.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위주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곳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특히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깔끔한 원룸 하나가 마음에 들었다. 보증금도 적당하고 월세도 민정의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날 오후 창수가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나간 사이 민정은 부동산에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본 원룸 매물 구경해보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도 가능한가요? 1시간 후 민정은 처음으로 혼자 살 집을 보러 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원룸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작지만 깨끗하고 큰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다. 무엇보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다. 네, 좋네요. 계약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오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그날 저녁 창수가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또 잔소리를 시작했다. 이 미역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을 제대로 안 넣었나? 간을 맞춰서 한 건데요. 간을 맞춰서 내 입맛에는 안 맞는다고. 다음부턴 좀 더 짜게 해. 평소 같으면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여보, 저 할 말이 있어요. 창수가 숟가락을 놓고 민정을 쳐다봤다. 뭔데? 저 나가서 혼자 살려고 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창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혼자 산다고? 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이 65에 혼자 살겠다고? 정신이 나갔나? 창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서. 좋아, 그럼 이유라도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고요. 존중. 내가 언제 너를 존중 안 했다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또 그림 타령이야. 그림만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의견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보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창수는 코웃음을 쳤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 나이에 무슨 그림이고 뭐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보는 저를 집안일 하는 기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기계라니.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창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민정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배은망덕하다고요? 저도 40년간 이 집을 위해서 살았어요. 일하면서도 집안일 다 하고 여보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만 살아야 하나요? 그게 아내의 도리 아냐? 아내의 도리요? 그럼 남편의 도리는 뭐예요?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남편의 도리가 아닌가요? 창수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다가 다시 화를 냈다. 좋아, 나가고 싶으면 나가. 하지만 혼자 살아봐야 얼마나 힘든지 금방 알게 될 거야. 그때 돌아온다고 해도 안 받아줄 거니까 그리 알아. 민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돌아올 생각 없어요. 다음 날부터 민정은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부터 정리했다. 옷가지, 개인용품, 그리고 무엇보다 화구들. 오랫동안 상자에 넣어뒀던 그림 도구들을 다시 꺼내니 마음이 설렜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새 집에서 쓸 생활용품들도 주문했다. 작은 냉장고, 간단한 가전제품들, 그리고 이젤과 그림을 걸 수 있는 작은 선반도 주문했다. 창수는 처음 며칠은 민정이 금방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민정이 본격적으로 짐을 싸는 모습을 보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나갈 거야. 네, 혼자 살면 외로울 텐데. 괜찮아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연금만으로 되겠어. 계산해 봤는데 충분해요. 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도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사 전날 밤 민정은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40년간 살았던 집이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추억들이 담긴 곳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집 같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마지막 아침을 준비하며 민정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드디어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정은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다. 65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다. 이사한 첫날 아침 민정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순간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지만 곧 자신이 이제 혼자 사는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고요한 아침이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밝았다. 무엇보다 이 공간의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좋았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민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었지만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먹는 아침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며칠 후 민정은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를 다시 찾았다. 2달 전에 포기했던 수채화 강좌에 다시 등록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수채화반에 중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직 자리가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내일부터 가능한가요?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정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드디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첫 수업날 민정은 일찍 도착해서 화구를 정리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붓을 손에 쥐니 설렘과 동시에 떨림도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네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반짝거렸다. 안녕하세요. 민정이라고 해요. 저는 영숙이에요. 그림 처음이세요? 네, 오래전에 조금 그려본 적은 있지만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어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요. 강사가 들어오며 수업이 시작됐다. 기초적인 붙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도형 그리기까지. 민정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물감이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 색깔들이 섞이는 과정 하나하나가 신기했다. 민정님 손놀림이 좋으시네요. 예전에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강사가 민정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학창시절에 조금. 감각이 살아있으세요. 계속 연습하시면 금방 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정은 기분이 들떠 있었다. 첫 작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간단한 연습 그림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다. 일주일 후 민정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본 것이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65세의 아르바이트라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지원하러 왔는데요. 젊은 사장이 민정을 보더니 조금 놀란 듯했다. 아, 연세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될까요?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있어요.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사실 어른분이 계시면 손님들도 편안해 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만 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첫 출근 날 민정은 일찍 도착해서 매장을 둘러봤다.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다. 사장이 간단한 업무를 알려줬다. 주문받기, 음료 서빙, 간단한 청소 등이었다.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다.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음료를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따뜻하게 이해해 주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젊은 손님이 친절하게 말해줄 때 민정은 고마웠다. 창수 같으면 벌써 화를 냈을 텐데 타인들이 오히려 더 배려해 주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이 말했다. 어떠세요? 계속 하시겠어요? 네, 재미있어요. 계속하고 싶어요. 손님들 반응도 좋고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고마워요. 계속 함께 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정은 카페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일 오는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졌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재미도 생겼다. 민정님, 오늘도 밝으시네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단골 할머니가 물었다. 요즘 그림도 배우고 이렇게 일도 하니까 매일이 새로워요. 그림이요?
멋지네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은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수채화 연습을 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간단한 풍경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정무라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수업에서 영숙 할머니가 말했다. 민정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위축되어 보였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요. 민정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다. 어깨도 펴지고 표정도 밝아져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정은 홀로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창수와 함께 나와야 했고 항상 그의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다.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니 자신도 야외 스케치를 해보고 싶어졌다. 다음 주에는 스케치북을 가지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 이런 거구나. 민정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비록 처음엔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민정은 매일 조금씩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성취였다. 혼자 사는 지 3달이 지나자 민정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고요한 아침이 여전히 신기했다. 오늘은 뭘 할까? 이런 고민조차 행복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기쁨이었다. 카페에서 일하는 날이면 일찍 일어나서 가벼운 아침을 먹고 출근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민정에게는 소중한 즐거움이 되었다. 민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밝으시네요. 단골 대학생 지민이가 들어오며 인사했다. 지민아, 어서 와. 오늘은 뭘 마실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런데 민정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뭔가 특별한 일 있으세요?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지만 매일이 새로워서 그런가 봐. 부럽네요. 저는 매일이 비슷비슷한데 나이가 들수록 매일이 더 소중해져. 지민이 나이에는 모를 거야. 이런 대화들이 민정에게는 일상의 작은 행복이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즐거웠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었다. 실력이 늘면서 그림 그리는 재미도 배가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형이나 과일 그리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풍경화도 제법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민정님, 이번 작품 정말 멋져요. 영숙 할머니가 민정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기뻐요. 처음 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색감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강사도 민정의 발전을 인정해 주었다. 민정님, 다음 달에 있는 문화센터 전시회 작품 하나 출품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요? 아직 실력이. 충분해요. 용기 내서 도전해 보세요. 전시회 출품이라니.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정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어떤 작품을 준비할지 고민했다. 저녁에는 동네 산책이 일과였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는 것이 좋았다. 가을이 되자 길가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스케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민정도 스케치북을 가져와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민정은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는 사이사이 문화센터 수업 전후에 시간이 나면 주변 풍경을 그렸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다. 어머,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공원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다. 네, 취미로 조금 배우고 있어요. 멋지네요. 저도 그림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나이는 상관없어요. 저도 65세에 시작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민정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다. 아무 계획 없이 집에서 쉬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시간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정은 처음으로 혼자 미술관에 갔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창수는 그런 곳에 가서 뭘 하냐며 반대했었다. 미술관에서 만난 그림들은 민정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직접 보니 가슴이 뛰었다. 특히 인상파 화가들의 색감과 터치가 인상 깊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민정은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것 같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미술관을 나와서는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을 스케치북에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민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주 수채화 수업에서는 특별히 야외 스케치 실습이 있었다. 문화센터 근처 공원에서 각자 원하는 풍경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민정은 연못 옆에 서서 물에 비친 나무들을 그렸다. 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민정님, 물의 반영을 정말 잘 표현하셨네요. 강사가 와서 칭찬해 주었다. 감사해요. 어려웠는데 재미있었어요. 야외에서 그리니까 어떠세요? 실내에서 그릴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바람도 느끼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그리니까 훨씬 생생해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 그린 스케치를 다시 보니 마음에 들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낸 풍경이었다. 내가 이런 걸 그릴 줄 몰랐네. 민정은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작은 성취였지만 그 기쁨은 컸다. 밤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들, 그린 그림들을 떠올리며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삶.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고 충만했다. 혼자 산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민정은 문화센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달 강사가 제안했던 작품 출품을 결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그린 풍경화 한 점을 완성했다. 드디어 끝났다. 민정은 붓을 내려놓고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동네 공원의 연못과 그 주변의 벚꽃을 그린 그림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시선과 감정이 담긴 작품이었다. 전시회 당일 민정은 일찍 도착해서 자신의 작품이 걸린 곳을 확인했다. 스프링 리플렉션이라는 제목 아래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민정님,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영숙 할머니가 다가와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 고마워요. 떨리네요. 떨릴 필요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물에 비친 벚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전시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민정은 자신의 그림 앞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이 그림 참 좋네요. 누가 그린 거예요? 젊은 부부가 민정의 작품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65세에 시작하신 분이 그린 거래요. 대단하지 않나요? 옆에서 다른 관람객이 설명해 주었다. 정말요? 65세예요. 놀랍네요. 민정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자신의 나이가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신기했다. 예전 같으면 나이를 핑계로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민정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몇 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지수였다. 지수야. 어떻게 여기에? 인터넷에서 전시회 소식을 보고 혹시 하는 마음에 왔는데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지수는 민정의 작품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신다고 전화로 말씀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전시회까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내가 응원해줘서 용기가 났어.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리실 거죠? 물론이지.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은 기분이야. 전시회가 끝난 후 민정은 카페 동료들과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사장도 함께 와서 민정의 전시회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민정님 같은 분을 보면 정말 배우게 돼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모습이 멋져요. 젊은 사장의 말에 민정은 겸손하게 웃었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기쁨이 있는 줄. 그날 밤 민정은 집에 돌아와 전시회에서 받은 소중한 기념품들을 정리했다. 관람객들이 남긴 방명록의 댓글들, 지수가 가져다 준 꽃다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작품 사진. 벽에 걸린 작품 사진을 보며 민정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다. 창수의 잔소리에 지쳐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때가 꿈만 같았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봄 기운이 완연한 공원에서 새로운 스케치 소재를 찾고 있었다. 요즘은 계절마다 연작을 그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벤치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이시죠? 돌아보니 5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다. 네, 맞아요. 저 어제 전시회에서 선생님 작품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요.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글쓰기요. 평생 일기만 써왔는데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걸 써보고 싶거든요. 민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멋진 꿈이네요. 저도 65세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재미있고 보람찰 거예요. 그 여성은 민정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밝은 표정을 지었다. 감사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볼게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 민정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민정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카페에서도 민정은 이제 완전히 팀의 일원이 되었다.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게 되었고 손님들 사이에서는 민정 할머니로 불리며 인기가 높았다. 민정님 정말 대단해요.
전시회도 하시고. 새로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진짜 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민정은 이제 자신의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은 혼자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쓰고 있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다.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기록해두고 싶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고 카페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매일 느낀다. 일기를 쓰며 민정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큰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것, 그리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었다. 창문 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말 늦지 않았구나. 민정은 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은 지금 매일이 선물 같았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